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기를 통해서 미로를 탐색해 볼 겁니다. 오늘은 알고리즘 DFS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미로를 탐색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FS는 정말 많이 쓰는 알고리즘이고 제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먼저 우리가 오늘 과정을 위해서 먼저 미로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정보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 미로 만들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 미로를 만들고 나서 시작을 해볼 거예요. 그럼 코드로 가서 한번 볼게요. 먼저 제가 이 동영상 리플 쪽에 이 미로를 넣어 드릴게요. 미로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 드릴 거고 이 미로를 이제 화면에 진짜로 뿌려서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코드를 여셔서 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크게 하고 루트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이거 미로의 사이즈를 S라고 할게요. 그래서 10 by 10짜리로 만들 거예요. 그런데 미로의 사이즈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주소를 잘못 따라놨네요. 0, 1, 2, 3, 4, 5, 6, 7, 8, 9, 0, 1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소까지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덱스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인덱스를 표현해 놨는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짜리인데 양 끝으로 하나씩 더 붙여 놨어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일단은 사이즈가 그래서 12짜리가 됐습니다. 10개짜리지만 좌우 상하 쪽에 한 칸씩이 더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드로우 함수를 좀 제거를 하고 우리의 커스터마이징 된 드로우 메이지라는 함수를 하나를 만들게요. 이제 이게 배열을 사용하고 있고 2차 배열입니다. 2차 배열. 이것도 조금 내리는 게 좋겠네요. 2차 배열을 사용하고 있고 이 2차 배열의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걸 모든 요소들을 순회하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캔버스가 백그라운드로 두들두들 만들어주고 보면 이렇게 400에 400짜리 격자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하나의 칸씩을 해서 총 10칸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사이즈들을 기억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렉탱글의 위드와 렉탱글의 하이트를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지정해 주겠습니다. RW는 위드를 S로 나눈 것이고요. RH는 하이트를 S로 나눈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사각형일 경우에는 RW와 RH가 똑같은 값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드로우 메이지를 한번 불러줘야겠죠. 드로우 메이지라고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려야 되는데 포문을 두 번 돌려야 돼요. 그래서 i는 0이고 i가 s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플러스 플러스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또 2차 배열이기 때문에 let j는 0, j가 s보다 작을 때까지 j를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두 개의 루프가 돌게 되는데 첫 번째 루프가 먼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x를 먼저 그리고 이렇게 그려 나갈 거거든요. 따라서 이때 값을 꺼내 와야 되는데 이때 값은 어떻게 세팅되어 있냐 하면요. 1은 막힌 거, 0은 안 가본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일단 let current position의 cp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i 이제 j거든요. 근데 ji로 하느냐, ij로 하느냐예요. 근데 저희는 x를 먼저 그리기로 했으니까 i와 j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이거든요. 행. 그래서 요 행 하나를 끄집어내서 j번째가 되는 거. 그런데 이때 우리가 여기에 칸막이를 쳤잖아요. 칸막이를 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플러스 1씩을 더해서 가겠습니다. 플러스 1씩을 더해서 가는 걸로. 여기서 이제 이 값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텐데 CP의 값이 1이면 P를 레드인데 조금 색을 줄게요. else 아니면 P를 255로 해서 하얀색으로 그릴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렉탱글을 그리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x가 먼저예요. x가 먼저이기 때문에 j가 먼저 오고 rw 그 다음에 i에 rh라고 하면 이제 j가 증가하면서 rh 하나의 사각형만큼의 포지션씩을 계속 이동하겠죠. 근데 j와 i가 0이니까 처음엔 0,0에서 rw와 rh식으로 해서 사각형을 그려라 하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메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여기를 막을게요. 이렇게 여기 가는 길 요거 하나를 막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막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 골탕 먹이기 위해서 1 여기가 출발 지점이고 여기가 탈출 지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정보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 있는지를 물어봐요. 혹은 최단 거리는 어떻게 가는지를 물어봐요. 혹은 이걸 이제 응용해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요. 정보 올림피아드 알고리즘 문제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상관없이 이제 얘를 탐색해 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쭉 가는 걸 만들어 볼 텐데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펑션 dfs라고 할게요. 그래서 dfx에서는 현재 좌표를 받아서 가야 돼요. 현재 좌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럼 여기서 dfs라고 해서 1,1에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출발을 할 거예요. 근데 먼저 기저 사례부터 얘기해 보죠. 기저 사례. 루트에 만약에 y, x가 1이면 1이라고 하면 안 되죠. 0이 아닌 경우에는 리턴하는 거예요. 그냥 리턴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어딘가에 갔는데 여기서 이제 가려고 보니까 가봤는데 지금 현재의 위치가 갈 수 없는 위치였던 거예요. 그럼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저 사례가 있어요. 또 하나의 기저 사례는 뭐냐면 x가 10이고 and y도 10이면 얘는 뭐냐면 도착한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리턴 돼야 돼요. 근데 이때는 프린트 도착이라고 하고 리턴을 할게요. 이렇게 되면 되죠. 자, 그러면 기저 사례 두 개는 만들었어요. 이게 제기를 통해서 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조건을 만나면 탈출하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DFS를 제가 소스 코드를 적었는데 다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 DFS가 과연 뭔데 갑자기 제가 DFS를 말할까?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DFS라는 건 깊이 우선 탐색, 우리말로 하면 DFS 깊이 우선 탐색이에요. Depth First Search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깊이 먼저 들어간 걸 탐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고 나서 탐색을 해보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미로에 갔을 때 딱 도착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있겠죠. 그래서 뭐 상, 하, 좌, 우 어떤 식으로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일단 가보는 거예요. 일단 갑니다. 계속 뚫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얘를 했을 때 문제들이 몇 가지가 발생해요. 문제가 몇 가지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만들면 모든 걸 다 탐색할 수 있어요. 전 탐색이 됩니다. 그런데 먼저 쑤시고 들어가서 탐색을 해요. 그래서 얘가 DFS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이제 구현하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얘를 제기로 만들어 볼게요. 우리 계속 했던 거거든요. 이제 소스 코드에서 일단 1,1에 왔어요. 그러면 얘를 상, 시계 방향으로 돌까요? 우, 하, 좌로 만들면 되겠죠. 가면 돼요. 이걸 이제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DFS 상. 상이면 이제 X, Y인데, 여기서 이제 기저 사례가 잡히는데, 여기서, 잠깐만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Y의 값이 플러스가 되는 게 하죠, 하. Y가 점점 올라갈수록, 그게 올라갈수록, 여기에, 요게 하죠, 하. 하예요. 그러면 상은 뭐냐면 빼기 1이에요. 반대 방향. 그 다음에 우는 뭐냐면 더하기 1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는 빼기 1로 가는 거예요. 좌. 그래서 상,
우, 하, 좌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플레이 하면 지금 뭔가 에러가 났죠. 보면 콜 스택이 또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우리의 뭔가가 잘못된 거거든요. 한번 얘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를 볼게요. 자, 일단 여기를 한번 보죠. 진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배열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나올 거거든요. 자, 여기에 갔어요. 근데 상이 여기를 딱 갔는데 여기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요. 지금 여기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상을 지금 가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벽을 쳐 놓은 거예요. 이렇게 벽을 쳐 놨어요. 1이라고 해서 못 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건 여기지만 사실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안 보이는 벽들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못 가게. 못 가. 이렇게 배열상으로 쳐놨어요. 그래서 이걸 프로그래밍적으로는 만약에 이 벽을 안 치실 거라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거나 혹은 x가 우리의 사이즈보다 사이즈만큼이죠. 사이즈 빼기 1보다 커지거나 혹은 y도 마찬가지 이 두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런 조건을 만들게 되면 이제 이런 벽을 칠 필요가 없는데 저는 그냥 메모리를 소진하고 이런 벽을 만드는 게 더 쉽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메모리를 좀 더 크게 잡았어요. 한 줄씩 더 크게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보죠. 첫 번째 출발 위치에서 올라갔는데 없어요. 여기 벽이 있습니다. 못 가요. 우로 갑니다. 우는 갈 수 있어요. 왔는데 상이 없어요. 갈 수 있죠? 갔는데 못 가요. 여긴 갈 수 있죠? 못 가요. 여기도 못 가요. 그럼 여기로 내려오는데, 자, 내려와서 잘 보세요. 내려와서 여기입니다. 여기 포인트. 자, 여기 포인트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 포인트 와서 보니까 위로 가보니까, 여기가 빈 거예요. 여기 비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로 가요. 그럼 여기 가서 또 위를 보니까 없어요. 옆을 보니까 안 돼요. 내려보니까, 여기 갈 수 있어요. 내려갑니다. 근데 또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얘가 매 이렇게 반복돼요. 여기서 이제 무한 루프가 걸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걸 해결해 주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가서 밟은 자리는 더 이상 못 가게 표시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스 코드가 어떻게 짜여져 있냐 하면 여기에서 기저 사례를 0이 아닌 경우에는 더 이상 제기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밟았을 때 못 가게 표시하기입니다. 그러면 left y의 x 여기 밟았다 표시 2를 해줄게요. 2를 해주면 여기서 필도 마찬가지로 색깔을 좀 다르게 해주죠. else if cp가 2면 이때 필은 밟은 자리니까 좀 지저분하게 만들까요? 50으로 만들까요? 이렇게 해서 얘를 뿅 키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려지지가 않죠. 그려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안 그리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한 번씩 재기할 때마다 여기를 그리게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전탐색을 했어요. 전탐색을 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왜 그렇게 됐는지. 자, 갑니다. 여기서부터 쭉 가요. 여기서부터 쭉 갑니다. 그래서 위에 다 막혔으니까 여기도 못 가고 한 줄이니까 요렇게 갈 거예요. 갔어요. 갔는데 여기는 다 막혔죠. 모든 게 다 막혔어요. 여기도 이미 간 데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얘가 이제 우측으로 보낸 거니까 그 다음에 하를 살펴볼 거고 좌를 살펴보겠죠. 근데 못 가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재기가 끝나서 얘를 부른 애가 얘가 되니까 이쪽에 와서 다시 봐요. 그래서 또 보는데 안 되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뒤로 나가요. 뒤로 나가서 이쪽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재기를 아까 이쪽 살펴보고 이쪽을 살펴본 거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쭉 또 내려가겠죠. 자, 여기에서 상을 봤는데 못 가요. 근데 오른쪽은 갈 수 있어요. 그럼 가요. 또 하를 보니까 갈 수 있어요. 여기 왔는데 먼저 오른쪽을 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어요. 안 돼요.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쭉 돌아와서 여기 그다음에 하로 가요. 그다음에 여기도 길이 한 방향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도착했어요. 야, 끝났는데
끝났어요. 끝났지만 얘가 가보니까 다 막혔네. 그리고 이게 똑같죠. 여기에 리턴과 여기에 리턴이 똑같이 잡혀 있거든요. 그럼 얘가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여기 뚫렸네. 그럼 쭉 쭉 쭉 이렇게 해서 끝 해서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전탐색이 되었다는 표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전탐색이 되는 게 싫고 나는 도착했으면 좋겠다. 그럼 피니쉬라는 플래그를 달아줄게요. 도착 플래그예요. 플래그인데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 하면 어떤 게 이제 온 오프가 되는 거, 딱 온 오프가 돼야 될 때 쓰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도착하면 피니쉬를 true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도착했다는 표시니까. 그 다음에 더 이상 분기하지 못하도록 못 가는 게 두 가지 경우인 거죠.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or는 이렇게 쓰거든요. or 혹은 여러분들 or이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피니쉬가 true면 리턴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기저사례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탐색했을 거예요. 이렇게 탐색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상우하 좌를 다르게 할 수도 있죠. 우를 먼저 갔는데 상을 먼저 가게 만들었는데 상하 좌우로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좌우로 이렇게 만들면 얘가 이제 이렇게 탐색하게 되는 거예요. 상을 먼저 보는데 얘가 하를 보겠죠? 하, 그 다음에 좌를 보는데 없어요. 우 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니시가 됐을 때 저기를 색칠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샘솟거든요 지금. 그래서 라우트 이게 이제 yx겠죠. 이걸 3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else if cp가 3이면 kill RGB니까 0 0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으로 칠하겠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도착. 그래서 여기까지 됐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미로 탐색을 완전히 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알고리즘적으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부턴 이걸 이제 시각화 한번 해볼게요. 시각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녀석이 만들어질 텐데 이렇게 할게요. 하나의 펑션을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타이머예요. 타이머인데 t를 받거든요. 근데 얘는 기본 값으로는 1000을 가져갈게요. 1000.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return new promise 리스를 주면 set time out으로 리스를 실행시키는데 t만큼 가서 자 이제 요게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비동기 처리 방법인데 프로미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면 값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약속을 돌려줘요. 약속.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거 끝나고 나면 네가 주는 리스 요거 실행시켜서 줄게.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걸리는 작업들을 한 후에 진짜 값을 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동기 처리, 콜백 처리라고 하는데 이걸 콜백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준 게 이 프로미스예요. 어렵죠? 저도 설명이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일단 얘는 이 함수를 호출하면 약속을 줘요. 약속을 주는데 이 약속의 결과 진짜 돌려주는 건 이 리스 함수 이게 리절트 함수거든요. 리스라는 요게 있고 리젝트가 있는데 모르셔도 돼요. 타임아웃이 되면 그러니까 이 타임아웃이라는 건 t 시간이 지난 후에 이 함수를 실행시켜요. 얘를 실행시키거든요. 그래서 얘가 실행되면 이제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선 또 어떻게 처리하냐면 async 함수를 만들 거예요. 얘가 지금 async가 이렇게 경고창이 뜨는데 사실은 브라우저가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경고가 원래 안 떠야 돼요. 자,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도착했을 때마다 여기에서 타이머를 불러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 await 기다려라. 타이머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라 해요.
그렇게 해서 보면 얘가 이제 이따오로 가고 있습니다. 멀티 스레드가 도는 것처럼 돌아요. 네, 이렇게 돌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라고 하면, 자바스크립트는 일단 비동기 처리를 해요. 기본적으로 비동기 처리를 하는데, 얘가 4개를 한꺼번에 부른 거예요. 원래 이걸 하나를 부르고 나면 이제 타이머 때문에, 어, 1초 후에 돼야 되는데, 얘가 그게 아니라 그냥 실행이 돼버려요. 4개가 동시에 실행됩니다. 그래서 멀티 스레드처럼 돌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가야 되거든요. 하나씩 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가요. 그럼 이제 요거를 방지해 주기 위해선 이 모든 것에 다 await를 걸어주게 되면 await, await, await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네, 한쪽씩만 가요.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느리죠? 50 정도 줘볼까요? 네,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되돌아가는 시간이 또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가고 이걸 이제 바꿔줘 볼까요? 우리 원래대로 상, 우, 하좌로 가면 갔다가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요. 되는데 이제 되돌아가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되돌아가는 장면까지 표시해 볼게요. XY예요. 여기다 XY를 넣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XY로 받을 수 있겠죠? 베이지 함수에서.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경로를 말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갈게요. if y가 여기서 이제 y좌표를 얘기하고 있는 게 i죠. i 더하기 1이랑 같거나 x가 j 더하기 1과 같으면 이때는 필 0,25의 0으로 갈게요.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도는데 얘가 어떻게 탐색하는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빠르네요. 빠르니까 한번 100 정도로 줄게요. 100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가면서 특정 위치에 가서 계속 살펴봐요. 살펴보는데 얘가 이제 되돌아가죠. 되돌아간 다음에 또 쭉 가면서 살펴봐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똥 도착하고 나면 다시 되돌아가서 종료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게 DFS라는 겁니다. 미로 탐색을 할 때 깊이를 먼저 우선적으로 탐색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DFS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에는 경로가 있느냐,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건데 가는 길이 있느냐를 찾을 때 DFS를 쓰게 됩니다. 혹은 이제 몇 개의 경로가 있느냐를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코드 같은 경우에는 피니시에 도착하면 재개가 종료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왔을 때 여기 길을 뚫어 볼까요? 여기 길을 하나를 뚫을게요. 이렇게 길을 하나 뚫어서 가는데 얘가 찾아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피니시가 되면 종료되고 그 다음에 재기를 하고 돌아가는 길을 이제 여기서 만약에 재기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막히게 될 거거든요. 이 피니시 플래그를 없앨게요. 피니시 플래그를 없애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피니시 플래그를 없애고 보면 이제 너무 느리네요. 50으로 그냥 바꿀게요. 피니시 플래그를 없애고 보면 얘가 가서 길을 찾고 왔겠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돼버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길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얘가 반대로 가거든요. 반대로 가면서 덮어버려요. 덮어버리니까 이쪽에서 분기에 왔어야 되는데 그 경우가 없어졌죠. 이런 경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냐 하면 밟은 길을 복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트 yx를 다시 0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게 돼요. 자, 도착이 뜨게 만들었으니까 도착이 2번 찍혀야 되는 거죠. 하고 도착 한번 찍혔죠.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도착을 또 한 번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요거 기저사례가, 요게 기저사례를 만들면 안 되죠. 도착이 두 번 떠야 되면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서 길을 또 찾게 되는데 두 번, 이렇게 두 번 찍고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DFS를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수 있다, 혹은 몇 개의 길이 있다를 알고리즘적으로 해결한 거예요. 그럼 얘가 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최단 거리는 못 찾아요. 최단 거리는 얘가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단 거리를 미로로 통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BFS, 넓이 우선 탐색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